아에몬드가 이 둘을 한꺼번에 공격을 해버려요. 그래서 알곤 왕이 마치 희생양이 된 미끼꼴로 추락해서 큰 부상을 입어요. 죽지는 않는데 너무 부상이 심해서 나중에 회복을 하더라도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심지어 고자가 됩니다. 드라마 하우스 오브 드래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HBO 드라마 왕자의 게임의 프리퀄 드라마죠. 왕자의 게임이 2011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까지 총 8시즌으로 방영하고 완결이 되었고, 이제 그로부터 3년이 지나서 2022년에 하우스 오브 드래곤 시즌 1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즌 2는 2024년에 공개가 되었고요. 하우스 오브 드래곤의 전체적인 설정이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왕자의 게임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야기를 하면서 왕자의 게임과 하우스 오브 드래곤의 중요 스포일러가 언급될 수 있으니 그 점을 유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왕자의 게임과 하우스 오브 드래곤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 내용인지 이제 그 부분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일단 이야기의 배경은 서양 판타지가 기반이 되는 가상의 세계관에 있는 웨스테로스 대륙이라는 곳이고요. 이 웨스테로스 대륙은 모양을 보면 영국, 그러니까 그레이트 브리튼 섬이랑 비슷한 모양으로 세로로 길게 되어 있는 형상이고, 근데 물론 사이즈는 영국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대륙의 북쪽에 동서로 길게 뻗은 장벽이 있고, 그 장벽을 넘어가면 사람이 살기 힘든 춥고 척박한 지역이 있는데, 여기도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물론 여기도 사람이 살고 있고 사람 외에도 다양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드라마의 주요 내용이 펼쳐지는 배경은 장벽 남쪽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국가, 바로 칠왕국입니다. 이 칠왕국, 세븐 킹덤이라는 이름으로 유추할 수 있듯이 원래는 7개의 나라로 분할되어 있던 지역인데요. 그런데 이 웨스테로스 대륙에서 바다 건너 동쪽에 에소스라는 또 하나의 거대한 대륙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발리리아라는 굉장히 강력한 국가가 과거에 존재했습니다. 이 발리리아에 거대한 화산지대가 있는데, 여기에 드래곤이 있고 발리리아인들이 이 드래곤을 길들이는 데 성공을 해서 마법과 드래곤의 힘으로 뭐 전형적인 판타지 세계관의 초강대국이 된 그런 국가였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 거대 화산지대의 화산들이 다 폭발하고 그와 함께 지진과 해일 등 천재지변이 이어지면서 이 발리리아가 멸망해요. 그런데 발리리아에는 이제 드래곤을 부리는 기술을 가진 여러 귀족 가문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타르가리엔이라는 가문이 있어요. 이 가문의 누군가가 발리리아가 멸망하기 몇 년 전에 예지몽을 꿉니다. 발리리아가 멸망할 거라는 예지몽을 꿔서 이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이 가문이 에소스를 떠나서 웨스테로스로 이주를 해요. 정확히는 웨스테로스 동쪽 해안에 근접해 있는 여러 섬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드래곤스톤이라는 곳으로 이주를 합니다. 여기서 타르가리엔 가문이 영주 노릇을 하며 살다가 이후 발리리아가 멸망하고 드래곤스톤에는 아에곤 타르가리엔이라는 젊은 영주가 등장합니다. 이 아에곤이 이른바 정보강 아에곤이라고 불리는 웨스테로스를 통일하고 타르가리엔 왕가의 초대 왕이 되는 아에곤 1세입니다. 웨스테로스가 1000년이 넘게 통일되지 않고 수많은 국가들이 난립하며 서로 치고받는 전국시대였는데, 이거를 통일을 한 어찌 보면 웨스테로스 역사에서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본인의 군사적 정치적 능력도 물론 뛰어났겠지만 결정적으로 드래곤, 당시에 타르가렌 가문에 3마리의 드래곤이 있었고, 이 드래곤의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1000년이 넘는 웨스테로스의 혼란 상황을 끝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웨스테로스 칠왕국의 타르가리엔 왕조가 시작이 되었고, 드라마 하우스 오브 드래곤과 왕자의 게임이 바로 이 타르가리엔 가문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왕자의 게임의 경우는 이제 드라마가 시작한 시점에서 왕이 로버트 바라테온이라는 이름이거든요. 왕조가 바뀐 겁니다. 타르가리엔 가문에서 바라테온 가문으로. 왕조가 바뀌게 된 사건이 바로 로버트의 반란이라는 사건이고, 로버트 바라테온이 반란을 일으켜서 타르가리엔 가문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로버트의 반란이 일어난 시점으로부터 14년이 지난 시점이 왕자의 게임 드라마가 처음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반란으로 왕조가 무너졌지만 이 왕자의 게임에서도 여전히 주인공은 타르가리엔 가문이에요. 사실 왕자의 게임 드라마 한창 반영할 때도, 특히 초반에 1에서 3시즌 정도 진행될 때 도대체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누구냐, 주인공이 없는 드라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시즌 1 한정으로 보자면 사실 제일 주인공 같은 인물은 북부의 대영주 가문인 스타크 가문을 이끄는, 스타크 가문은 아이언맨도 있고 하니까 역시 아주 강력한 가문이죠. 아무튼 이 스타크 가문의 수장인 에다드 스타크, 이 인물이 시즌 1 한정으로는 이 드라마의 주인공 같은 느낌이에요. 배우도 아마 왕자의 게임 출연 배우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배우라고 할 수 있는 쇼온 빈이고, 그런데 쇼온 빈은 헐리우드의 유명한 사망전대 배우거든요. 작품 속에서 죽는 역할을 되게 많이 했던 배우인데, 뭐 대표적으로 이 배우 출연작 중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라고 할 수 있는 반지의장 1편 반지원정대, 왕자의 게임처럼 서양 판타지 장르의 작품인데 여기서도 정말 장렬하게 사망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아니나 다를까 왕자의 게임 시즌 1에서도 주인공처럼 드라마를 잘 이끌어가다가 시즌 1 피날레 바로 전화에서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시즌 1에서 죽게 되는 이 에다드 스타크를 왕자의 게임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볼 수는 없고, 사실 이제 드라마가 완결된 시점에는 주인공으로 꼽히는 캐릭터가 2명인데요. 바로 데너리스 타르가리엔과 존 스노우, 여기서 티리온 라니스터까지 끼워서 3명을 주인공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요. 아무튼 이들 중에서 티리온 빼고 데너리스와 존 스노우가 타르가리엔 핏줄입니다. 데너리스는 이름에 이미 타르가리엔 성씨를 달고 있는 캐릭터고, 존 스노우의 경우는 처음에는 타르가리엔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출생의 비밀이 밝혀져요. 그런데 출생의 비밀이
대부분 시청자들이 다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내용입니다. 존 스노우가 북부의 대형주인 에다드 스타크의 아들로 처음에 나오는데, 그런데 성이 스타크가 아니고 스노우인 이유는 얘가 혼외자, 즉 사생아이기 때문이에요. 에다드 스타크가 결혼을 해서 정식 부인이 있는데 부인이 아닌 다른 여자에게서 얻은 자식인 거죠. 라고 처음에는 소개가 되는데, 이 에다드 스타크가 이제 원칙주의자고 바른 생활사나이 기믹도 있고 부인을 무척 사랑하는데 이런 사람이 설마 부인이 아닌 다른 여자랑 그렇게 했겠느냐, 뭐 이런 의심이 처음부터 있었거든요. 이게 알고 봤더니 존 스노우는 에다드 스타크의 자식이 아니고 탈가리엔 핏줄이었던 거예요. 그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성계가 조선을 세운 다음에 고려 왕족의 핏줄인 개성 왕씨들을 막 죽였잖아요. 그거랑 동일하게 로버트의 반란으로 왕조가 교체되었으니까 이제 밀려난 왕족 탈가리엔의 핏줄은 다 제거당하는 상황이었는데, 에다드 스타크 타르가리엔 핏줄인 존 스노우의 신분을 감추고 보호를 해준 겁니다. 왜 보호를 했냐 하면, 존 스노우의 아버지는 탈가리엔인데 엄마가 에다드 스타크의 여동생인 리안나 스타크였습니다. 에다드가 특히 아끼던 여동생이었는데 심지어 오빠가 보른 앞에서 이 애를 낳다가 죽어요. 죽으면서 오빠한테 내 아이 좀 부탁한다고 그렇게 유언을 남긴 거죠. 그래서 에다드가 이 죽은 여동생의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사생아라고 주변에 거짓말을 하고 얘를 키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자의 게임의 두 주인공 데너리스 탈가리엔과 존 스노우, 이 둘 모두 탈가리엔 핏줄이고 이들의 조상의 이야기가 하우스 오브 드래곤에서 그려지는 거죠. 이 두 드라마가 대략 200년 정도 시대 차이가 있어요. 탈가리엔 왕조는 280년 정도 유지가 되었던 왕조고요. 왕은 17대 왕까지 있었습니다. 왕자의 게임의 주인공 데너리스 탈가리엔은 이 왕조의 마지막 왕인 17대 왕의 딸이고요. 존 스노우는 17대 왕의 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손자입니다. 즉 존 스노우에게 있어서 데너리스는 아버지의 여동생이니까 고모인 거죠. 그런데 데너리스가 늦둥이라서 나이는 오히려 존이 고모인 데너리스보다 한 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그렇게 뭐 엄청 특이한 일은 아니죠. 현실에서도 특히 뭐 옛날에 결혼 엄청 이른 나이에 하고 자식들 엄청 많이 낳고 하던 그런 과거 시대에는 첫째하고 막내의 나이 차이가 20살 넘게 나고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으니까, 그래서 자기 이모나 고모가 자기 또래이거나 더 어린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특히 뭐 십덕 취향의 일본 애니 같은 거 보면 엄청 어린 이모나 고모 캐릭터가 등장하는 작품들이 꽤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토끼드롭스 같은 작품, 30살인 주인공이 6살인 이모를 키우면서 사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 작품도 나중에 출생의 비밀 같은 게 밝혀지고 뭐 그런 반전이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이 데너리스의 아버지이자 존 스노우의 할아버지인 탈가리엔 왕조의 마지막 왕, 27대 왕이 아이리스 2세라는 이름의 왕이고요. 하우스 오브 드래곤은 이 17대 왕 아이리스 2세의 할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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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주인공이에요. 존 스노우부터 따진다면 존 스노우의 할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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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하우스 오브 드래곤의 주인공. 이 주인공의 이름은 라이니라 탈가리엔입니다. 이 라이니라 탈가리엔이 어떤 인물인가? 라이니라는 타르가렌 왕조의 5대 왕인 비세리스 1세의 장녀입니다. 그리고 비세리스 1세로부터 후계자로 지목이 된 인물, 즉 6대 왕이 되기로 지정이 된 왕세녀입니다. 그런데 이 5대 왕 비세리스 1세가 죽은 후에 왕세녀인 라이니라가 다음 왕, 여자니까 킹이 아니라 퀸이죠. 아무튼 여왕으로 올라야 되는데 이게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즉 5대 왕 비세리스 1세가 죽은 후에 다음 6대 왕의 자리를 놓고 탈가리엔 가문 내에서 내전이 벌어지는데, 이게 하우스 오브 드래곤의 주된 내용입니다. 아버지로부터 후계자로 지정이 되었던 라이니라가 왜 아버지가 죽은 후 왕위를 순탄하게 이어받지 못했나, 뭐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이유지만 여자이기 때문이죠. 라이니라가 비세레스 1세의 첫째 자식인데 아무리 첫째라고 해도 남자 동생이 태어나 버리면 왕위는 남자 동생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자보다는 남자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 역사에 존재했던 대부분의 왕조가 그랬고요. 아예 여자는 절대 안 된다 라고 못을 박아버린 왕조도 있었고, 그렇게 못을 박지는 않더라도 대부분의 왕조에서는 암묵적인 간섭으로 여자보다는 남자가 우선. 그런데 이게 법으로 못을 박아버린 게 아니라 암묵적인 간섭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는 도저히 남자 후계자를 찾을 수 없을 때 여자가 왕위에 오르게 된 드문 케이스들도 있긴 하죠. 라이니라는 남동생이 있긴 했어요. 그런데 일단 라이니라의 엄마, 그러니까 왕비죠. 이 왕비가 라이니라의 남동생을 낳다가 난산으로 사망합니다. 그리고 왕비가 죽으면서 낳은 남동생도 태어난 지 얼마 못 가서 죽어요. 그래서 비세리스 1세는 사랑하는 왕비와 자기 후계자가 되어야 할 아들이 같이 죽었으니까 엄청난 충격을 받겠죠. 그리고 원래 무슨 지병 같은 게 있어서 건강이 별로 좋지 않은 왕인데 이 일로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더 건강이 안 좋아졌어. 그러니까 왕이 건강이 별로 안 좋아서 빨리 죽을지도 모르니까 후계자를 지정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런데 유일한 자식이 라이니라 뿐이야. 아직 나이도 어리고 심지어 딸이고. 그래서 주변에서는 설마 저 어린 여자 공주를 후계자로 지목을 할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고, 애초에 비세리스 1세 본인도 여자보다는 남자라는 암묵적 간섭 때문에 왕이 된 거거든요. 비세리스 1세가 5대 왕이고 그 전대인
4대 왕이 제리스 1세라는 왕인데요. 이 4대 왕이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어요. 나라를 정말 잘 다스렸고, 그리고 재위기간도 타르가렌 왕조의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길었습니다. 무려 55년이나 재위하면서 나라를 훌륭하게 다스린 왕이에요. 그런데 재위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게 후계자로 지정을 한 자식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거야. 장남은 태어난 지 3일 만에 죽었고, 둘째 아들은 훌륭하게 잘 자라서 후계자로 지정을 했는데 한 30대 중반쯤에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셋째 아들을 다시 후계자로 지정했는데, 이 셋째 아들도 한 10년 정도 지나서 병에 걸려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어요. 죽을 때 나이가 40대 중반 정도였는데, 아버지 재위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그 나이가 되도록 왕위를 물려받지 못하고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후계자를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자식이 아니라 손주들 중에서 후계자를 정해야 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조선시대 영조랑 좀 비슷하죠. 영조도 재위 기간이 조선시대 왕 중에서 가장 긴 50년이 넘는 재위 기간이다 보니까 아들들이 다 자기보다 먼저 죽었죠. 뭐 아들 하나는 자기가 죽인 거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손자가 다음 왕이 되었고, 제리스 1세도 손주들 중에서 후계자를 정해야 하는데, 일단 우선순위에 꼽혔던 인물이 뭐 당연히 제리스 1세가 처음으로 후계자로 지정했던 그 둘째 아들,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던 그 둘째 아들의 자식. 이 둘째 아들은 자식이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리스 1세의 첫 번째 손주이고 인품이나 능력치도 뛰어나서 왕에 걸맞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얘가 딸이야. 제리스 1세에게는 손녀죠. 그래서 만약에 여자를 제외한다고 치면은 손자들 중에서만 골라야 하는데, 그 손자들 중에서는 1순위였던 게 둘째 아들 죽고 나서 그 다음 후계자가 되었던 셋째 아들, 그 셋째 아들의 장남, 얘가 1순위예요. 결국 첫 번째 후계자의 딸이냐, 두 번째 후계자의 아들이냐, 손녀냐 손자냐, 둘 중에 고르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하우스 오브 드래곤 시즌 1 1화의 첫 장면이에요. 하우스 오브 드래곤 드라마가 이 장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손녀냐 손자냐, 둘 중에 고르는 장면. 손녀의 이름은 라에니스 타르가렌인데요. 그런데 이 드라마 주인공 이름이 라에니라 타르가렌이라고 했죠. 이름이 한 글자 차이라서 이거 좀 헷갈립니다. 아무튼 손녀는 라에니스, 그리고 손자는 비세리스. 이 비세리스가 드라마 주인공 라에니라의 아버지고요. 아무튼 손녀의 라에니스와 손자인 비세리스 중에서 선택하는 상황인데, 드라마 상에서 캐릭터가 묘사된 걸 보면 배우 캐스팅부터가 일단 라에니스는 여자인데도 엄청 막 여장부, 얼굴 표정부터 막 뭔가 진취적이고 포부와 자신감이 넘치고 그런 당당한 포스를 보여주고 있고, 반면 비세리스는 뭔가 좀 찐따미, 그리고 뭔가 억울하고 불쌍해 보이는 표정 막 짓고 있고, 뭔가 일부러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여줘요, 두 캐릭터의 이미지를. 그래서 이런 겉으로 드러난 이미지만 봤을 때는 왕에 더 적합한 인물은 라에니스인 것 같은데, 4대 왕 제리스 1세는 5대 왕이 될 후계자로 손자인 비세리스를 선택합니다. 이거는 뭐 쉽게 말해서 여자라서 당했다. 라에니스는 여자이기 때문에 왕이 되지 못했고, 5대 왕인 비세리스 1세는 단지 남자라는 이유로 왕위에 올랐다. 이런 프레임이 딱 잡힌 채 드라마가 시작을 해요. 아무튼 그래서 비세리스 1세가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는데, 왕비가 아들 낳다가 아들이랑 같이 죽었어. 그리고 그 충격으로 왕이 건강이 안 좋아졌어. 그래서 후계자를 정해야 하는데 어린 딸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주변에서도 설마 저 어린 공주를 후계자로 삼을까 하는 시선이 있었는데, 이제 뭐 대놓고 어유 저 어린 여자애가 무슨 다음 왕이냐, 다음 왕은 나다 하고 나선 인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비세리스 1세의 동생인 다에몬 탈가리엔입니다. 왕의 동생, 왕제죠. 이 다에몬이라는 캐릭터를 한국인에게 가장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 수양대군. 진짜 이 드라마에서 다에몬이라는 캐릭터를 보고 있으면 한국인이라면 수양대군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특히 영화 관상에서 이정재 배우가 연기했던 그 이미지랑 되게 비슷한데, 다이몬을 연기하는 배우는 맷 스미스입니다. 이 드라마 출연한 배우들이, 특히 젊은 캐릭터들은 거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신인급 배우들이 많고, 그 외에도 대부분 그리 유명하지 않는 배우들인데, 그거는 뭐 왕좌의 게임도 마찬가지였죠. 예를 들어 뭐 에밀리아 클라크나 리처드 매든 이런 배우들 다 왕좌의 게임에 출연하면서 유명해졌고, 하우스 오브 드래곤도 배우들이 대부분 이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이제 슬슬 유명해지고 있는데, 원래부터 명성이 있었던 유명 배우들이 몇 명 있어요. 대표적인 배우가 맷 스미스랑 리스 이판. 특히 맷 스미스가 다이몬 역할로 관상의 이정재처럼 상당한 카리스마와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수양대군과 비슷한 이미지로 보이긴 해도 다이몬과 수양제군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수양대군은 이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그런데 다이몬은 명분이 있어요. 여자는 안 돼. 여자는 아니다. 이게 명분이에요. 그래서 얘가 왕한테 가갖고, 우리 애 아들도 없는데 내 남동생 내가 후계자인겨, 으이? 그렇게 자기를 후계자로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비세리스는 이걸 거절하고 어린 딸 라인이라 공주를 후계자로 지정해요. 비세리스 왕이 보기에 자기 동생 다에몬은 왕이 될 만한, 나라를 잘 다스릴 만한 그런 훌륭한 인품 혹은 댕댕이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반면 라인이라 공주는 아직 어리지만 장차 훌륭한 인물이 될 싹수가 있다라고 본 것 같고요. 그래서 라인이라가 왕세녀가 되는데, 당연히 다에몬은 불만이죠. 진짜 수양대군처럼 저 어린 조카를 내가 확 담가버리고 다음 왕위는 내가 차지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드라마 초반에는 대립구도가 왕제의 다에몬,
vs 왕세녀 라인이라. 마치 수양대군 vs 단종. 그런데 단종이 뭔가 호락호락하지 않은 버전의 단종,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 게, 단종의 아버지 문종은 왕위에 오르고 2년 만에 죽었어요. 그런데 라인이라의 아버지 비세리스 1세는 뭔가 좀 나약하고 골골거리는 이미지인데 의외로 굉장히 오래 삽니다. 무려 26년 동안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렸어요. 이 비세리스 1세가 존나 이 드라마에서 반전이에요. 하우스 오브 드래곤 시즌 1을 본 시청자들 중에서 열의 9은 아마 가장 기억에 남는 최고의 캐릭터로 이 비세리스 1세를 꼽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세리스 1세를 연기한 배우가 패디 콘시딘이라는 영국 배우인데, 배우 활동을 오래 하긴 했지만 그리 유명한 배우는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제가 엄청 좋아하는 영화인 에드가 라이트의 뜨거운 녀석들에서 경찰서 동료들 중에서 이름이 둘 다 앤드류라서 앤디즈라고 불리우는 2인조가 있는데, 그중 한 명으로 기억하고 있는 배우인데요. 그런데 이 배우가 비세리스 1세 역을 맡아서 정말 엄청난 연기를 보여줍니다. 왕국 최고의 권력자인데도 뭔가 찐따 같고 뭔가 만만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인데, 알고 보면 내면에 엄청난 카리스마를 품고 있는 왕. 동생인 다이몬이나 왕을 좀 만만하게 보고 함부로 행동하는 귀족들도 있고 한데, 이런 애들을 조용한 카리스마로 결국은 다 제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왕제 다이몬이 자기가 후계자가 못된 거에 불만을 품고 막 함부로 행동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나약하고 만만해 보였던 비세리스가 의외로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왕이었고, 어린 왕세녀 라인이라도 보통이 아니에요. 다이몬이 왕위에 욕심을 품고 왕이나 왕세녀에게 칼날을 들이댈 것이라는 우려나 의심이 한칸에 막 떠돌았는데, 결국 다이몬은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왕제 다이몬 vs 왕세녀 라인이라, 이 대립구도는 그냥 페이크고, 이 드라마의 중심축이 되는 새로운 대립구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여자들의 대결. 새로운 왕비가 등장해요. 비세리스 왕이 왕비의 아들이 함께 죽고 이제 딸 하나만 딸 안 남은 상황에서 결국 딸을 후계자로 지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양반이 재혼을 해요. 재혼 상대가 알리센트 하이타워라는 여자인데, 이 여자는 비세리스 왕의 핸드인 오토 하이타워의 딸입니다. 이 핸드라는 직책, 한국말로는 수관이라고 번역을 하죠. 왕 밑에 있는 2인자 직책이에요. 이 칠한국에서 왕이 반드시 수관이라는 직책에 누군가를 임명을 해서 국정과 여러 실무들을 총괄하게 하는 일을 맡겨야 하는데, 왕자의 게임에서도 처음 시작할 때 내용이 로버트 바라테온 왕이 북부의 대영주 에다드 스타크에게 그대를 핸드로 임명한다. 여기 북부에 박혀있지 말고 수도로 내려와서 일 좀 해라. 이러면서 왕자의 게임 드라마 내용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기 영지를 떠나서 수도로 가야 해요. 가면서 항상 가족들을 몇 명 데리고 가는데 보통 딸을 데려갑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영지를 물려받고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딸은 보통 다른 가문으로 시집 보내든가 해서 어차피 결국은 고향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수도에 어떤 직책에 임명되어서 가게 되면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왕자의 게임에서도 에다드 스타크가 핸드로 임명되어서 수도로 갈 때 딸인 산사 스타크와 아리아 스타크를 데려가죠. 하우스 오브 드래곤에서도 비세리스 왕이 오토 하이타워를 핸드로 임명하니까 그 딸인 알리센트 하이타워도 아빠 따라서 수도에 와서 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 알리센트가 라인이라 공주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그래서 이 둘은 어릴 때부터 함께 어울려 놀면서 친구가 됩니다. 절친이에요. 베프. 그런데 비세리스 왕이 알리센트하고 결혼을 해버리니까 라인이라 입장에서는 자기 베프가 갑자기 자기 새엄마가 된 거죠. 뭐 물론 이 경우는 연애 결혼이 아니고 정략 결혼이지만, 근데 서양에서는 친구 아빠하고 뭐 그런 관계가 되는 경우가 은근히 있다고 합니다. 영화 아메리칸 뷰티에서도 케빈 스페이시 딸한테 절친이 있는데, 이 절친이 막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나 니네 아빠하고 잘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해서 딸이 엄청 스트레스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아무튼 이 알리센트가 새로 왕비가 돼가지고 무려 자식을 4명이나 낳아요. 아들 셋, 딸 하나. 라인이라 입장에서는 배다른 동생이 4명이 생겨버린 건데, 자 원래 비세리스 왕한테 아들이 없고 외동딸 라인이라만 있었기 때문에 라인이라를 후계자로 지명한 건데, 이제 아들이 생겼어요. 무려 3명이나. 상황이 좀 복잡해지겠죠. 드디어 이 드라마의 진정한 대립구도, 원래 절친 사이였던 여인들 사이의 대립, 라인이라 공주 vs 알리센트 왕비라는 대립구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거는 딱 봐도 내전이 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칠한국은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가 아니라 봉건제 시스템으로 유지되는 나라라서 왕이 각각의 영지를 다스리는 영주들의 충성을 얻어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자가 왕좌에 올랐을 때 과연 모든 영주들이 순순히 이걸 받아들이겠느냐, 이런 불안이 계속 있고, 또 알리센트 왕비 입장에서는 라인이라가 내 자식들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라인이라의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니까. 그리고 라인이라는 자기 절친이 새엄마가 되었을 때부터 그거에 대해서 엄청 거부감을 드러냈고, 이제 새엄마 의붓딸 관계가 되었는데 서로 굉장히 불편한 사이가 돼버렸단 말이죠. 물론 비세리스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대놓고 싸우지 못하지만 막 여러가지 정치적인 사안들이 얽혀서 계속 불편한 상황과 분위기가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라인이라의 가족 상황에 대해서도 막 서로 갈등이 있는데, 라인이라도 결혼을 해서 남편과 자식들이 있거든요. 라인이라의 남편이 얘도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데 라에노르 벨라리온이라는 남자예요. 뭐 당연히 서로 사랑은 없는 정략 결혼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 라에노르 벨라리온이 동성애자예요. 여자에 관심이 없어. 그리고 라인이라도 이걸 알고 결혼했어요. 당연히 부부 사이에 애정도 없고 잠자리도 안 하고 그냥 쇼윈도 부부입니다. 그런데 라인이라가 자식을 3명이나 낳았거든요. 어떻게 낳았냐 하면 불륜,
내연남의 자식들이에요. 이거는 남편도 알고 있고 귀족들이나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도 다 소문이 퍼졌어요. 이 벨라리온 가문이 흑인이거든요. 원작에서는 흑인이 아닌데 요즘 뭐 미국 드라마 트렌드 뭐다 아시잖아요. PC, 정치적 올바름을 위해서 흑인 배우들이 많이 출연해야 하기 때문에 이 드라마에서 가장 비중 있는 가문 중 하나인 벨라리온 가문을 흑인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벨라리온 가문을 흑인으로 해버리니까 라이니라가 낳은 자식들의 피부색 때문에 아 이거는 불륜이구나 라는 게 다 티가 나게 되는 그런 장치로 작용해서 결과적으로 굉장히 적절한 캐스팅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라이니라의 불륜은 소문이 다 퍼졌는데 라이니라가 왕세녀라는 권력자이기 때문에 이걸 표면에 드러내서 문제 삼거나 떠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알리센트는 이제 자기가 라이니라의 새엄마니까 막 이런 걸 가지고도 트집을 잡기도 합니다. 사실 뭐 새엄마와 의붓딸 관계가 아니라 그냥 절친 사이라도 자기는 유교걸인데 친구가 막 문란하게 살면은 잔소리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알리센트가 막 라이니라한테 난 어릴 때 아빠 버린 왕한테 시집 와가지고 이 갑갑한 궁정에서 자유고 뭐고 없이 이제 왕비로서 바른 행실을 보여야 하니까 그렇게 유교걸로 왕비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서 살았는데 너는 이해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았지 않냐 이렇게 울분을 토하기도 하거든요. 알리센트가 아직 어린 10대 시절 배우가 연기할 때 아버지 뻘 나이인 중년의 왕이랑 잠자리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왕이 나이가 중년인데 병도 있고 건강도 안 좋다 보니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기도 하고 피부에도 막 병 때문에 이상한 거 막 나 있고 잠자리 상대로 최악이야. 그래도 이게 왕비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 하기 싫은 잠자리를 억지로 하는 그런 감정 연기를 이 어린 배우가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알리센트가 라이니라한테 내가 임마 너가 아빠고 응? 그 하기 싫은 잠자리 다 하고 응? 아이도 4명이나 낳고 막 다 했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라이니라 입장에서는 알리센트가 낳은 자식들 때문에 자기 정치적 입장이 위태로워졌으니까 뭐 어쩌라고 싶은 거죠. 그리고 또 둘 사이에 엄청 큰 사건이 생기는데 라이니라도 결혼해서 자식들을 낳았잖아요. 불륜이긴 하지만 아무튼 자식이 아들만 3명이에요. 그리고 알리센트도 아들들이 있고 얘네들이 어릴 때 같이 놀거든요. 그런데 라이니라가 알리센트보다 몇 년 늦게 결혼했기 때문에 알리센트의 아이들이 나이가 좀 더 많아요. 알리센트의 둘째 아들이 라이니라의 첫째 아들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에몬드라는 애인데 얘는 이제 자기 형은 용이 생겼고 자기보다 어린 라이니라의 첫째 아들도 용이 생겼어요. 그런데 자기가 받은 드래곤 알은 부활을 안 해서 자기는 용이 없는 거야. 이걸로 엄청 컴플렉스가 있고 옆에 용 있는 애들이 놀리기도 하고 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이때 바가르라는 용이 있거든요. 이 용은 타르가리엔 왕조를 세운 아에곤의 정복 당시부터 활약했던 용이에요. 그때 용 3마리로 웨스테로스로 정복했는데 그 3마리 중에서 아직까지 살아있는 게 바가르입니다. 현재 웨스테로스에 살아있는 용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용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용이 사람보다 오래 살기 때문에 주인이 죽을 때마다 새로운 주인을 받아들여서 계속 세대를 이어가며 활동하는데 바가르의 주인이 최근에 죽었어요. 그런데 아에몬드가 누구한테 말도 안 하고 혼자 몰래 가서 바가르를 길들여서 주인이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애들끼리 싸움이 납니다. 특히 그 왕의 동생인 다에몬이 낳은 자식들이 있는데 바가르의 이전 주인이 다에몬의 아내였어요. 이 아내가 쌍둥이 딸 2명이 있고 셋째 아이를 최근에 낳았는데 이 아이가 낳은 지 얼마 못 가서 죽고 본인도 몸이 안 좋아져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쌍둥이 딸들이 엄마가 타던 바가르는 내가 물려받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이걸 뜬금없이 아에몬드가 선수를 쳐버려서 얘네들은 용을 뺏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납니다. 그런데 이 아에몬드가 인성이 좀 안 좋고 말을 엄청 싸가지없게 하거든요. 이 싸움 자체도 처음에 말싸움 하다가 아에몬드가 엄청 모욕적인 말들을 해가지고 결국 폭력 사태까지 간 건데 이때 라이니라의 아들들도 옆에 있었는데 얘네가 불륜으로 나오면 사생하잖아요. 그래도 라이니라가 왕세녀니까 다들 쉬쉬하는데 아에몬드가 말싸움 하다가 이것까지 건드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라이니라의 아들들도 싸움에 가세를 해서 난리가 나는데 이 싸움에서 엄청난 결과가 벌어집니다. 아에몬드가 한쪽 눈을 잃어요. 이거는 라이니라의 둘째 아들 루케리스가 한 건데 당연히 아에몬드의 엄마인 알리센트 왕비가 난리가 나죠. 지금까지 왕비로서 절도 있고 품이 있는 모습만 보여줬는데 이때 완전히 이성을 잃어서 라이니라한테 이거는 눈에는 눈이다. 네 아들 때문에 내 아들이 애꾸가 되었으니까 네 아들 한쪽 눈도 도려내겠다. 그러면서 진짜 칼 들고 막 달려든 거예요. 라이니라가 이걸 막으면서 팔을 베입니다. 왕비가 왕세녀의 팔을 칼로 베어버린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사건 이후로 당연히 알리센트와 라이니라 사이는 엄청 나빠지고 그 자식들까지도 서로 철천지 원수가 돼요. 그래서 이 비세리스 왕이 다 자기 후손들이고 가족들인데 서로 너무 사이가 안 좋고 이러니까 어느 날 이제 존나 빡쳐가지고 앞에서도 말했듯이 겉모습은 약해 보이지만 엄청난 반전 카리스마가 있는 왕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가족들이 이렇게 다 모인 자리가 있었어요. 거기서 우리는 가족이고 제발 좀 가족끼리 사이좋게 지내라 하면서 막 그런 내용으로 엄청
감동적이고 카리스마 넘치는 연설을 막 하거든요. 이때 비세리스 왕이 엄청 늙고 병약해진 상태이고 또 무슨 병 때문에 얼굴 한쪽이 썩어 문드러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얼굴 반쪽에 철가면 같은 거 쓰고 가리고 있는데 이 가면을 딱 벗고 얼굴 한쪽 썩어 문드러진 상태에 보여주면서 연설을 해요. 이 장면이 하우스 오브 드래곤 시즌 1, 2 통틀어서 최고의 명장면입니다. 배우의 연기가 정말 엄청나요. 아무튼 이 연설을 딱 듣고 알리센트가 그동안 라이니라하고 사이 안 좋았던 거를 좀 반성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라이니라한테 너는 좋은 여왕이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즉 내 아들을 왕으로 만들 생각은 나는 없다. 너를 다음 왕으로 인정하겠다. 라고 거의 항복 선언을 한 거예요. 이게 뭐 아에몬드가 애꾸는 된 사건도 있긴 하지만 그보다는 둘이 사이가 안 좋은 게 다음 왕이 계속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알리센트가 라이니라를 다음 왕으로 인정하겠다는 의미의 발언을 했으니까 갈등이 어느 정도 수습된 걸로 보이죠. 그리고 실제로 알리센트의 첫째 아들 얘는 왕이 되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놀기 좋아하는 한량이야. 아니 자기 배다른 누나 라이니라가 이미 후계자고 차기 왕 확정인데 나야 뭐 나란 일 신경 끄고 왕족으로 인생 즐기면서 살아야지 이런 마인드예요. 그래서 이제 왕위 계승권 문제는 다 정리된 것 같은 상황인데 그런데 여기서 존나 어이없는 일이 생기거든요. 비세리스 왕이 건강이 악화되어서 결국 죽습니다. 밤중에 잠자리에서 잠들듯이 죽는데 이때 옆에 알리센트 왕비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비세리스 왕이 죽으면서 무슨 말을 하는데 알리센트는 이걸 유언으로 받아들이는데 실은 유언이 아니에요. 비세리스가 무슨 말을 했냐 하면 이 타르가렌 왕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탈가리엔 왕조를 세운 정보광 아에곤의 예지몽이에요. 이 예지몽 내용이 미래에 북쪽에서 끔찍한 겨울이 내려와서 인류가 멸망의 위기에 처하는데 그때 약속된 왕자가 등장해서 인류를 뭐 구원한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드라마 왕좌의 게임 내용이에요. 북쪽 장벽 너머에서 내려오는 백기 아더 군단 이거에 맞서 싸운 왕좌의 게임 주인공 존 스노우. 그러니까 약속된 왕자는 존 스노우를 의미하는 거죠. 얘도 탈가렌 핏줄이니까 이 예지몽 이야기가 탈가렌 왕들 사이에서 계속 전해 내려오는데 비세리스는 자기 후계자인 라이니라한테 이미 예전에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죽는 순간에 정신이 오락가락하니까 옆에 알리센트가 있는데 라이니라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라이니라라고 착각하고 알리센트한테 내가 전에 했던 이야기 기억나니 뭐 이러면서 아에곤의 예지몽 약속된 왕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알리센트가 이 이야기를 듣고 오해를 해버립니다. 알리센트가 낳은 첫째 아들 이름이 아에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 좀 조상 이름 따서 대충 짓지 말란 말이야. 비세리스가 말한 아에곤은 타르가렌 왕조를 세운 정보광 아에곤인데 알리센트는 자기 아들 얘기라고 착각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자기 아들인 아에곤이 왕위에 오르게 하라고 유언한 거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원래 후계자였던 라인이라는 지금 수도에 없어요. 원래 후계자가 되면 타르가렌 가문이 웨스테로스로 이주했을 때 첫 정착지였던 드래곤스톤 거기를 관리하는 영주 직책을 맡게 되거든요. 물론 실제로 드래곤스톤으로 가서 제대로 관리하는 후계자들도 있고 그냥 수도에 살면서 다른 사람이 대리로 관리하게 하는 후계자도 있는데 라인이라도 처음에는 그냥 수도에 있다가 왕비랑 사이가 안 좋아지고 수도 있기가 불편하니까 드래곤스톤으로 갔습니다. 즉 비세리스 왕이 죽었고 후계자인 라인이라는 드래곤스톤이 있으니까 알리센트는 거침없이 자기 아들 아에곤을 왕으로 세워버립니다. 비세리스 왕이 계속 건강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나란 일을 왕의 핸드하고 왕비가 대신 많이 했어요. 왕의 핸드는 오토 하이타워 왕비인 알리센트의 아버지죠. 이 부녀가 나라를 거의 통치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관직의 주요 요직에도 이 부녀하고 정치적으로 우호적인 가까운 세력들이 많이 있었고 때문에 왕비가 왕이 내 아들을 왕으로 만들라는 유언을 남겼다 한마디 해버리니까 뭐 거침없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뭐 그런 세력, 파벌 이런 걸 떠나서 애초에 여자가 왕에 오르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긴 했고요. 아무튼 그래서 알리센트가 난 첫째 아들 알고는 왕 되는 거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막 여자들 끼고 놀고 있다가 빨리 지금 왕으로 즉위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전달을 받고 어이? 내가 왕이라고? 그래서 부랴부랴 등 떠밀려서 가서 왕이 돼요. 그리고 드래곤스톤에서 이 소식을 들은 라인이라는 당연히 존나 빡치고 수도에 저놈은 가짜 왕이고 내가 진짜 여왕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탈가렌 왕족이 두 세력으로 양분이 되었는데 한쪽은 흑색파, 한쪽은 녹색파라고 합니다. 이게 옷 색깔 때문에 그런 건데 라인이라는 검은색, 알리센트는 녹색 옷을 즐겨 입었거든요. 특히 알리센트가 왕비가 되고 나서 두 사람이 갈등이 서서히 생기고 있을 무렵에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만찬장에서 왕비가 참석을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왕비 어딨어? 막 이렇게 막 수렁수렁거리는데 그때 문이 막 열리면서 알리센트가 엄청 화려한 녹색 드레스를 입고 딱 등장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 장면부터 두 사람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장면이고 이게 시즌 1에서 엄청 유명한 하이라이트 장면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각각 자기 지지 세력
세력을 모으려고 부랴부랴 사절단을 여기저기 막 보내는데, 근데 빨리 가야 되잖아.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이 뭐겠어요? 드래곤이죠. 라인이라고 알리센트 모두 자식들이 지금은 대부분 드래곤 라이더가 됐으니까 얘네들을 사절단으로 보내거든요. 그런데 애꾸는 악연이 있는 두 사람이 공교롭게도 같은 지역에 사절로 도착을 합니다. 라인이라의 둘째 아들 루케리스 때문에 알리센트의 둘째 아들 아이몬드가 애꾸가 됐잖아요. 이 루케리스가 어머니인 라인이라 여왕의 사절로서 드래곤을 타고 스톰랜드라는 지역으로 가는데, 거기 대형주의 성에 도착을 하니까 애꾸는 아이몬드가 한 발 먼저 도착해 있는 거예요. 아이몬드가 거기 대형주를 먼저 포섭을 해가지고 루케리스는 허탕을 친 꼴이 되었고, 어쩔 수 없이 다시 드래곤을 타고 그냥 돌아가는데, 아이몬드가 드래곤을 타고 얘를 쫓아와요. 아이몬드가 지금 바가르라는 현재 웨스테로스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용을 타고 있는데, 반면 루케리스가 타는 드래곤은 아직 어리고 사이즈도 작아요. 그래서 여기서 루케리스가 자기가 타고 있던 드래곤이랑 같이 바가르한테 물려 죽습니다. 사실 아이몬드는 죽일 생각은 없었고 겁만 줄 생각이었는데, 자기가 타고 있던 바가르를 잘 통제를 못한 거죠. 아직 미숙하니까. 결과적으로 자기 애꾸눈에 대한 복수를 한 셈이 되었고, 이게 두 세력 간에 일어난 첫 번째 유혈 사태예요. 시작부터 여왕의 둘째 아들이 죽는 대참사가 벌어진 거고, 이 소식을 라인이라 여왕이 전해 듣고 충격을 받으면서 시즌 1이 끝납니다. 그리고 시즌 2의 내용은 이제 그렇게 길게 설명할 게 없는데, 시즌 1에 비해서 시즌 2는 평가가 좀 안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별 내용 없이 질질 끌었기 때문이에요. 이 드라마가 시즌 4까지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하거든요. 시즌 2 내용 보니까 시즌 3랑 4에서 본격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거고, 시즌 2는 그래도 아직은 전쟁까지 가는 거를 좀 막아보려는 시도들, 그리고 각자 세력을 모으고 규합하는 과정이 좀 그려집니다. 그리고 시즌 1 초반에 라인이라가 후계자가 되었을 때 우리나라 역사의 수양대군처럼 왕의 동생인 다에몬이 라인이라의 왕권을 위협하는 그런 대립이 그려졌잖아요. 그러다가 다에몬이 그런 야망을 포기한 줄 알았는데, 시즌 2에서 다시 슬금슬금 왕자에 대한 야망을 드러내요. 이게 웃긴 게 다에몬하고 라인이라가 결혼을 했거든요. 둘이 삼촌하고 조카 관계인데, 그런데 원래 타르가리엔 가문에는 이런 근친혼이 엄청 흔하고 일반적입니다. 아무래도 드래곤 라이더라는 가문 특성이 이 타르가리엔 핏줄로 전해지는 거라서 그런 특성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요. 다에몬하고 라인이라가 결혼했는데 둘 다 재혼이에요. 아이몬드가 타고 있는 용 바가르가 원래는 다에몬의 아내가 타던 용이었거든요. 이 아내가 레나 벨라리온이라는 여자인데, 이 여자도 엄마는 타르가리엔 가문이에요. 아무튼 레나 벨라리온이 죽어서 다에몬은 혈압이었고, 라인이라는 라이노르 벨라리온하고 결혼을 했는데, 얘는 동성애자라서 라인이라는 불륜으로 자식들을 낳았고, 남편 라이노르는 어느 날 자기 동성 애인하고 같이 사랑의 도피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남편이 행방불명인데 그냥 뭐 공식적으로는 죽은 걸로, 같이 도망친 동성 애인한테 살해당했다 뭐 이렇게 거짓말로 처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다이몬하고 라인이라가 둘 다 배우자가 공식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둘이 어찌어찌 하다가 재혼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아들이 2명 태어나는데, 그래서 라인이라가 낳은 아들은 총 5명, 그중 둘째 루케리스는 시즌 1에서 죽었고요. 아무튼 다이몬하고 라인이라가 이제 부부인데, 초반에 다이몬이 전쟁에 엄청 적극적으로 나서거든요. 일단 시즌 1에서 아이몬드에게 죽은 루케리스의 복수, 다이몬이 예전에 수도의 도시 경비대 대장 자리를 오랫동안 맡았었거든요. 그래서 수도의 암흑가에 인맥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인맥을 이용해서 왕궁에 자객을 보냅니다. 아이몬드를 죽이라고. 그런데 이 자객들이 아이몬드를 못 찾아요. 거의 뭐 아슬아슬하게 엇갈리면서 아이몬드는 살아남고, 그 대신에 이 자객들이 발견한 게 이번에 왕이 된 알리센트의 첫째 아들 아에곤 왕의 아내와 자식들을 발견합니다. 참고로 아에곤 왕은 자기 여동생하고 결혼했어요. 엘라이나 탈가렌이라고 알리센트 왕비가 낳은 둘째 자식입니다. 첫째인 아들하고 둘째인 딸을 결혼시킨 거죠. 이 타르가렌 가문에는 이런 근친혼이 매우 흔했습니다. 아무튼 이 헬라이나 왕비가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낳았는데, 이 자녀들은 아직 어린 애기들이에요. 그런데 자객들이 이들을 발견한 거죠. 다이몬이 의뢰를 할 때 만약 아이몬드를 못 찾으면 왕족의 아들 하나를 죽여라 라고 의뢰를 했어요. 이른바 아들의 죽음은 아들로 갚는다, 아들에는 아들로, 이런 거죠. 아들 한 명만 죽이면 되기 때문에 이 자객들이 헬라이나가 아들 2명이니까 둘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헬라이나가 한 명을 고르고 그 아들은 자객들에게 죽습니다. 당연히 이 일로 헬라이나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거의 폐인이 되어버리는데, 그런데 이 충격적인 사건을 녹색파에서는 정치적으로 이용합니다. 저 어린아이를 참혹하게 살해한 저 흑색파 저 나쁜 놈들 하면서, 특히 수도의 거리에서 장례 행렬을 진행하게 했는데, 그 속에 알리센트하고 헬라이나가 나란히 눈물 흘리며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시민들의 동정과 지지를 얻는 그런 전략을 써요. 그리고 이제 라인이라는 자기 남편 다이몬이 자객을 보내서 어린애를 죽인 것 때문에 자기가 엄청 욕먹는 상황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남편하고 갈등이 생겨요. 그런데 이 다이몬이 리버랜드라는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지지 세력을 모아오겠다 하고는
드래곤 타고 혼자 가버리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리버랜드로 가서 지지 세력과 병력들을 모읍니다. 그런데 이 다이몬이 리버랜드 병력 모으는 과정에 여러 우여곡절들이 있는데 이게 시즌2에서 좀 길고 지루하게 그려져요. 시즌2 평가가 별로 안 좋은 이유가 이 내용 때문입니다. 되게 지루하고 답답한 내용인데 심지어 시청자뿐 아니라 라인이라까지 엄청 답답해해요. 다이몬이 리버랜드로 가서 소식이 없는 거야. 그리고 막 이상한 소문이 들려. 다이몬이 병력 모아서 그 병력을 라인이라 여왕한테 충성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다이몬 본인한테 충성하게 만들고 있다고. 막 이런 소문이 들려오고 하니까 라인이라는 이제 저 수도의 가짜 왕이랑 싸워야 하는데 남편까지 뒤통수 칠 것 같으니까 엄청 불안한 거죠. 이렇게 시즌2 내내 불안하고 답답한 전개를 보여주는데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는 다이몬이 자기가 모아놓은 병력들 앞에서 저는 여왕에게 충성합니다 하면서 라인이라에게 무릎을 꿇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될 거 시즌2의 다이몬 분량은 좀 쓸데없이 지루한 내용이 돼버린 감이 있습니다. 또 시즌2의 중요한 내용이 본격적인 전쟁은 시즌3부터 시작되지만 시즌2에서도 큰 전투 한번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전투에 아이곤 왕이 직접 드래곤 타고 참전을 해요. 아이곤 왕은 자기 아들이 자객한테 죽어서 엄청 빡돌아 있는 상태이고 주변의 간신들이 막 전하가 최강입니다 하면서 막 아부 떠니까 무모하게 전쟁에 나간 거예요. 그래도 일단 드래곤 타고 있으니까 실제로 칼 휘두르면서 싸우는 것보다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뭐 당연히 드래곤에는 드래곤, 흑색파에서도 드래곤 한 마리를 보냅니다. 누가 오냐면 지금 싸우고 있는 왕과 여왕의 아버지인 비세리스가 왕이 될 때 그 선대 4대 왕이 손녀냐 손자냐 둘 중에 선택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때 여자라서 당했다. 결국 손자를 선택해서 여자라는 이유로 왕이 되지 못했다라고 생각했던 그분, 라인이라고 이름이 헷갈린다고 했던 그 라이니스 타르가렌이 드래곤 타고 참전합니다. 이분이 여자라서 왕이 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분 성품이 엄청 여장부 스타일이고 배포가 크고 해서 자기 대신 왕으로 선택된 비세리스한테 딱히 뭐 악감정이나 그런 거 품지도 않고 오히려 비세리스가 여자 후계자를 지정했으니까 그 여자 후계자인 라이니라한테 가서 막 조언도 해주고 잘해줍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라이니스는 벨라리온 가문하고 결혼했어요. 이 벨라리온 가문이 라이니라 여왕의 가장 큰 지지 세력이기 때문에 당연히 라이니스도 라이니라 여왕을 위해서 참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드래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거라는 거 양측 모두 알고 있었고 최강의 드래곤인 바가르를 녹색파가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가르를 이용해서 흑색파의 드래곤을 하나씩 제거하겠다는 전략을 녹색파에서 세웁니다. 그래서 이게 상황이 좀 웃긴 게 아이곤 왕이 일종의 미끼 역할이 돼버린 거예요. 아이곤 왕이 드래곤 타고 전장을 누비고 있는데 그 왕의 동생인 아이몬드가 바가르를 타고 어딘가에 잠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곤 왕을 잡기 위해서 라이니스가 드래곤 타고 출격하니까 그걸 보고 아이몬드가 바가르를 타고 이제 날아오르죠. 그런데 아이곤 왕이랑 라이니스가 드래곤 타고 막 뒤엉켜서 싸우는데 아이몬드가 이 둘을 한꺼번에 공격을 해버려요. 그래서 아이곤 왕이 마치 희생양이 된 미끼꼴로 추락해서 큰 부상을 입어요. 죽진 않는데 너무 부상이 심해서 나중에 회복을 하더라도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심지어 고자가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죽진 않았고 아이몬드는 자신의 원래 목표였던 흑색파의 드래곤 한 마리 라이니스와 라이니스의 드래곤을 둘 다 죽이는데 성공해요. 바가르가 시즌 1에서 한 마리 죽이고 시즌 2에서 한 마리 죽여서 흑색파는 시작부터 드래곤 두 마리를 잃었잖아요. 안 그래도 병력이 흑색파가 좀 후달리는데 드래곤도 벌써 두 마리나 잃었으니까 상황이 크게 불리해진 거죠. 그런데 흑색파의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드래곤 스톤, 이 드래곤 스톤의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서 현재 주인이 없는 성체 드래곤 3마리가 있는데 타르가렌 핏줄이어야만 드래곤 라이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체 드래곤 3마리의 라이더가 될 만한 타르가렌 핏줄을 더 이상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이때 흑색파가 파격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바로 타르가렌 핏줄의 사생아 타르가렌 핏줄인 왕족이나 귀족들이 모두 다 고결하고 정숙하게 정식 부부관계로만 성생활을 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불륜도 있겠고 뭐 사창가에도 가고 하니까 이런 귀족이나 왕족이 사생활을 거둬들여서 키우는 경우도 드물게 있지만 대부분 모른 척하거나 돈만 좀 보내주는 그런 식으로 수습을 하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타르가렌 핏줄의 사생아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 중에서 드래곤 라이더를 찾아보자라는 발상을 한 거예요. 이 과정에서 많은 사생아들이 죽습니다. 드래곤의 주인이 되려고 시도한다는 게 엄청 위험한 도전이라서 잡아먹히거나 불타 죽거나 하거든요. 그래도 이 사생아들이 사회 밑바닥이거나 천민이거나 해서 인생 한번 바꿔보겠다고 많이들 도전을 했어요. 그만큼 많이 죽고 그래도 결국은 이 힘든 과정을 통해서 3명의 드래곤 라이더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미 바가르한테 2마리의 드래곤을 상실한 흑색파가 새로운 3마리의 드래곤 전력을 얻게 된 거죠. 시즌2까지 이제 대충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됐고요. 아직까지 본격적인 전쟁이 벌어진 건 아닌데 시즌2에서는 다이몬이 리버랜드에서 병력을 확보하는 과정이 좀 길고 지루하게 그려졌고 그 외에 다양한 가문들이 결국 어느 편에
전면에 설 것인지 결정하는 내용들도 짧게 나옵니다. 그리고 라이니라와 알리센트가 어쨌든 어릴 때는 절친이었고 또 이 전쟁을 통해서 정말 희생이 클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전쟁을 막아보려고 둘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 내용도 있거든요. 두 번 대화하는데 한 번은 라이니라가 알리센트를 찾아가고 두 번째는 알리센트가 라이니라를 찾아가요. 좀 어이없는 게 둘 다 상대 본진에 몰래 숨어 들어가. 왜 이렇게 본진 관리가 허술한 거야 진짜. 아무튼 두 번 대화를 했는데 결국 해결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즌3부터 본격적인 전쟁이 예고가 되면서 시즌2가 끝나고 마지막 장면을 보면 각 가문들의 병력이 진군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특히 녹색파의 주력이 될 것 같은 라니스터 가문과 흑색파의 주력이 될 것 같은 스타크 가문의 모습이 비중 있게 그려집니다. 시즌3부터 본격적으로 재밌어질 것 같은 내용이죠. 그런데 일단 시즌 1, 2도 충분히 재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왕좌의 게임 드라마를 진짜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그 후속 드라마로 200년 전 타르가렌 가문의 내전을 다루는 드라마가 나온다고 해서 별로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시즌 1 딱 나왔을 때 예상보다 너무 재밌다고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게 또 왕좌의 게임이 마지막 시즌을 말아먹었다고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랑 대조가 되면서 더욱 평가가 올라간 게 있고요. 시즌 2는 시즌 1에 비해서는 평가가 떨어지지만 이게 뭐 아무래도 전체 시즌 4까지 계획되어 있고 시즌 3부터 본격적인 전쟁 시작이기 때문에 그 전에 완급 조절하는 단계라고 봤을 때 시즌 2가 조금 지루하고 늘어진 부분이 있었던 거는 감안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스토리 빌드업은 잘 되고 있고 캐릭터 구축도 탄탄하고 이렇게 다음 시즌을 정말 기대하게 만들면서 시즌 2가 마무리되었어요. 용이 많이 나오니까 특히 왕좌의 게임에 나오던 어린 용들이 아니라 100살 넘게 먹은 거대한 용들도 나오고 하니까 시각적인 볼거리도 왕좌의 게임보다 업그레이드 되었고요. 그리고 저는 결정적으로 캐스팅이 정말 마음에 들었거든요. 왕좌의 게임 같은 경우는 주요 배역들 캐스팅이 아쉽다는 말이 많았잖아요. 주인공 존 스노우도 나중에는 뭔가 얼굴에 관록이 붙으면서 주인공다운 카리스마가 생겼지만 초반에는 좀 이미지가 안 맞는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뭐 산사 스타크는 오히려 초반에 좋았죠. 리틀 버드라는 별명에 맞게 귀엽고 예쁜 모습이었는데 나중에 배우가 성장하면서 리틀 버드가 아니라 거산사, 산사 더 마운틴 이런 별명까지 붙을 정도라서 그 외에도 뭐 캐틀린 스타크라던가 이렇게 캐스팅이 좀 아쉬운 배역들이 있었는데 물론 데너리스와 티리온처럼 정말 딱 맞는 배우를 캐스팅한 배역도 있긴 했지만요. 하우스 오브 드래곤은 모든 캐스팅이 다 완벽한 것 같아요. 벨라리온 가문을 흑인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좀 말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PC 캐스팅에 대해서 저는 피부색은 크게 안 따지고 그냥 얼마나 캐릭터 이미지에 맞느냐만 보게 되는데 벨라리온 가문의 흑인 배우 캐스팅은 대체로 나쁘지 않은 느낌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캐스팅은 다 좋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라이니라와 알리센트 이 두 캐릭터가 청소년 시절부터 등장해서 나중에 30대가 된 시절까지 그리기 때문에 중간에 배우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각 캐릭터마다 2명씩 총 4명의 여배우가 정말 이 캐릭터에 딱 맞게 너무 찰떡으로 캐스팅되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특히 라이니라의 10대 시절을 연기한 밀리 엘콕이라는 배우가 이 배우가 정말 초반에 그 어린 왕세녀의 분위기 그 카리스마를 너무 잘 표현해서 시청자들이 초반부터 이 드라마에 확 흡입이 되게 만들거든요. 이 배우가 아마 시즌 1 5화까지만 출연하고 6화부터는 30대 시절 배우인 에마 다시로 바뀌는데 이게 그 유명한 야인시대 시청률 반토막의 순간처럼 저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밀리 엘콕이라는 배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배우가 바뀌니까 조금 아쉬운 게 있었는데 그래도 에마 다시도 역할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캐스팅이었고 밀리 엘콕의 그 분위기와 카리스마를 잘 이어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드라마에 출연한 신인급 배우 중에서 밀리 엘콕이 정말 핫한 반응이 있었고 그 덕분에 이 배우가 2025년 최고의 기대작 중 하나인 제임스 건 감독의 슈퍼맨에서 슈퍼걸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플래시에서 사샤카의 슈퍼걸도 정말 좋았는데 밀리 엘콕의 슈퍼걸은 어떨지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아무튼 뭐 이런 캐스팅이나 뭐 스토리도 그렇고 전반적인 완성도 모든 면에서 아주 만족스러운 드라마였고 시즌 3하고 시즌 4도 잘 나와서 전체적으로 훌륭한 완성도의 드라마로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